자가면역질환 정윤섭 서울대 의학 박사이신데요. 이 책에서 나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배운 몸속의 환경을 어쩌면은 여러 원인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하나의 목표로 만들었다. 자가면역질환. 그래서 정리를 했다. 면역질환에 대해서 면역 시스템을 흥분된 상태로 만드는 몸속 환경의 변화에 있다. 그러므로 특정 조직이나 장기의 손상을 일으킨 염증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진짜 원인은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고 흥분시킨 몸속의 환경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나는 염증을 약으로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대청소와 같은 몸속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청소 작업과 이를 보조하는 수단을 통해서 염증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으며, 그 성과가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많은 환자들에게 알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서울대 의사에 있으면서 박사님이신데 현대학보다도 인체의 면역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를 원하셨네요.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0년 이상 이 분야에 공부를 했다. 사실 나는 의학 분야에서 세부 전공이 흉부 외과학이었기 때문에 과학에는 솔직히 자가면역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원을 하고 나서 여러 자가면역 질환자들을 만나서부터 이 질환군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관련 분야를 나는 나름 공부하게 된 덕분에 이제 내 방식대로 나는 면역 시스템과 면역 작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처음 쓴 책이 몸속의 대청소란 책인데, 이것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이 과연 무엇이고 이런 것들 있었다 했어요. 의학 박사 정윤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했고 동대학원 의학 박사로서 참 실력이 있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신데요. 흉부외과를 전공했고 부천 세종병원 흉부외과장, 서울 선진항 병원 흉부외과, 또 현 양생의원 개원 중에 있다. 몸속의 대청소 프로그램으로 다수 그래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몸속 콜레스테롤, 심혈관, 갑상선, 지병, 당뇨, 암 환자, 탄수화물, 많은 책을 읽으셨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가면역 질환 다스리기 정윤섭 의학 박사 양생 프로그램으로, 원리는 이렇게 B세포 자기항체를 통해서 분자 양태,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의 정의는 면역이란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러므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이 기능이 잘못되어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의 장기나 조직을 공격하여 해당 장기나 조직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이를 자가면역질환,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면역의 종류와 급생 이렇게 자연 감염일세서 알레르기와 민감성 반응의 차이는 뭘까? 어린아이가 체질을 많이 먹어서 늘 코가 막히고 이렇게 비점막으로 이렇게 꽉 차 막혀 있을 때 아이들이 그 유제품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면은, 그래서 유제품에 대한 LG 항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만약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우선 알레르기라고 말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은 알레르기는 항체가 관여하여서 일으키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럼 계속해서 아이에게 치즈를 먹으라고 허락해도 되는가? 실제 그렇지 않다. IgA 항체 말고도 IgA, IgG, 또 IgM 항체들이 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데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검사도 해봐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IgA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한 면역 반응이 존재할 경우에 이를 민감성 반응이라고 부르게 된다. IgA 항체에 의한
반응은 주로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IgG 항체로는 천천히 나타난다. 등등 이렇게 IgG 항체가 환자를 일으키는 민감성 반응의 증상들은 침입자가 발견된 또 이렇게 경과해서 가스가 차고 내신경의 문제도 두통이 일어나고 대사의 문제에서 체중이 증가하고 호르몬 문제에서 월경, 불순 등등의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고 근골격계 문제가 관절통이 일어나고 피부 문제에서 여드름이라든가 발작, 가려움증이 일어나고 이런 증상들은 실제로 몸에 위협이 가해져서 생기는 증상들이 아니다. 오히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시스템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몸속에 면역 항체가 높게 존재하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은 조의를 기다려야 한다. 급성 간염성 질환을 앓고 난 후에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에 몸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만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 시기에 또다시 무절제한 생활로 되면은 또 이렇게 면역 질환이 심해진다는 거죠. 항체 생산 면역 반응의 문제점은 자가 면역 질환 면역 반응 중에서 항체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면역 시스템은 자꾸 반복적으로 침입하는 미생물 또는 이물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B세포, 메모리 B셀을 만들어서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침입자가 다시 들어오면은 항체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서 신속하게 이를 생산해내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체계는 침입자를 파괴시킨 뒤에도 당분간 2달, 3달 동안은 해당 항체를 혈육 속에 그대로 잔류시키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침입 사건이 진압된 후에도 몇 달간은 계속 순찰을 돌면서 남은 장난을 처리하는 일을 한다. 나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라고 한다. 염증의 의미와 정리는 나는 몸속에 대청소하는 체계에서 면역 시스템이 일으키는 반응을 다른 말로 염증 반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대결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몸을 방어하는 면역 반응의 생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면역 시스템의 외부 침입자나 독소들부터 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들을 물리치게 되는데 나는 몸속에 대청소한 체계에서 염증 과정을 몸속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 작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염증의 본래의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지는 점이라를 말하고 있다.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 또 염증으로부터 수많은 질병들이 외부 침입자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일으키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의 진행 과정과 일치하거나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염증이라 하더라도 몸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염증을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의 경고 신호들, 그래서 위산, 역류, 여드름, 또 알레르기, 알츠하이머 질환, 관절, 기전지, 비타민 부족이라든가 혈전, 비타민, 또 우울증이라든가 지방간, 일방의 섬유종, 담석, 탈모, 두통, 적응의 섬유종, 부비동염 등등. 여러분 몸에서 이런 증상이나 징후들이 나타나면은 혹시 그것이 몸속에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호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런 염증 증상들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면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가 면역 질환 증상의 두 가지 증상은 비특이적인 정신 증상과 극소적인 조직 기능의 저하라. 앞서 100여 가지가 넘는 발병들이 거대한 자가 면역 질환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가 그 발전 기전에 면역 시스템의 기능에 이상이 작용해서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생긴 질환,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면역질환군 속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고 그들이 모두 비슷한 면역 발생 기전, 자가항체 생산 또는 T세포의 과잉 파괴 행동을 가지고 친염증성 소견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많은 환자들이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위와 같은 크고 정확한 기본 개념을 갖지 못하고 개별 병명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질병의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질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지모토 갑상선,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홍반성 난창,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또 셀리악병, 다발성 경화증, 건선, 원정 탈모증, 또 백반증, 자극성 장 증후군 등과 같은 것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행 조리의학에서는 병명을 붙이지 않으면 그 어떤 약이나 치료를 시행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이런 경우에 제약을 두고 있어서 조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점은 만성질환인 자가면역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점이 아닐 수 없다. 나중에 이제 2부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가면역질환은 몸속의 환경을 정화시키는 측면으로 접근하여 몸속 염증을 진정시켜주면 모든 문제가 근원적인 치료가 된다는 거죠. 자가면역질환은 병명체계의 문제점이다. 자가면역질환은 면역 시스템이 계속해서 자가 세포나 조직을 공격해서 염증 불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이론적으로는 몸속 어느 조직에서나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까닭에 자가면역질환에 속하는 질병의 종류 및 양상에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 적어도 100여 가지 이상의 질병이 이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자가면역질환은 특정 질병을 지칭하는 병명 용어가 아니라 같은 기전으로 발생되는 여러 질환들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질환군 용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자가면역 질환군에 속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고 그들이 모두 비슷한 면역학적인 발생 기전, 자가항체의 생산 또는 T세포의 과잉 파괴 행동을 가지고 친염증성 소견을 보인다라는 점이죠. 이름은 많지만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은 다 한 가지의 소견으로 통일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가면역질환의 종류는 스펙트럼, 뭔가 정의를 했는데 이 종류들은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넘어가고, 대부분의 만성질환자들은 영양 부족을 인해서 질병 치유와 이렇게 계속 고쳐가 된 염증 상태에서 헤매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모르고 자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충제 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영양 보충제 자가면역 치유에 위한 이런 수단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들이 흔히 부족되기 쉬운 영양으로는 비타민 D가 있고 또 B군, B2, B6, 12, 또 C, 아연, 오메가3, 지방산, 코큐텐 등등이 있다. 또 물도 제6의 더 영양소인데 이를 영양소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고 했네요. 필수 지방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가면역질환을 진단은 거대한 질환군을 속에서 100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참가해서, 그러나 한 가지 자가면역질환의 다양한 악화 요인은 면역 복합체다. 자가면역질환은 면역 시스템이 착각을 일으켜서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 그 유발 원인으로 환경적인 것과 유전적인 것이 있고 그 중간에 인체 내 공생 미생물과 불균형, 장르수와 같은 조건들이 개입되는 복잡한 형국을 이루고 있다. 이런 자가면역질환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체 어느 부위의 조직에 대해서나 그것에 대해서 자가항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로 인해서 생성된 자가면역 복합체가 혈류를 타고 어디로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다. 면역 복합체란 이물질, 다시 말해서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생산되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몸 안에서 자가면역 반응이 생기면은 자연스레 자가 면역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면역 복합체는
혈류를 타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이제 뭐 관절이 붓고 또 뭐 등등등등 이렇게 혈류의 흐름을 막기도 하고, 이래서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혈관염은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뭐 동맥염이다, 대동맥 증후군이다, 거대세포, 중간 정도의 크기 혈관이 생기면은 가와사키, 뭐 이름은 다양하게 해서 온갖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유가, 변하게, 척, 스트라우스, 이런 직계 나름에 따라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임상적인 심각성은 작은 혈관이 생길수록 더 커지고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 혈관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뭐 홍반, 자석반, 근육, 혈관, 또 등에 생겨 이렇게 복통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자가 면역제를 위한 영양 보충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가 면역제를 위한 식이요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배제식품에서는 가공식품들, 글루텐, 옥수수라든가 대두콩, 유제품, 알레르기 식품들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자가 면역 질환, 몸속의 환경 정화를 위해서 몸속 대청소를 해준 자가 면역 질환이 면역 시스템의 기능 항진에 의하여서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먼저 몸속의 환경을 정화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한다. 건강한 몸 속에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간염 퇴치하고, 감염을,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식사를 개선하고, 정막을 또 튼튼하게 하고, 간 해독에서 능력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네요. 자, 본래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시간이 가면 점점 더 염증이 진행돼서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진행 과정을 미리 의심하고 빨리 유발 요인을 차단해서 몸속의 대청소를 통해서 몸속 환경을 정화하고 면역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주면은 체내 미생물 청소의 불기능과 이상증, 다이스바이오시스, 그리고 장누수 같은 현상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염증으로 인한 조직이나 장기의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진행성의 현상을 미리 사전에 알고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자극성 장증후군 IBS도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본래 자극성 또는 과민성 장증후군은 식사와 관련해서 복통, 흡배부름, 또 설사와 변비 증상에 대해서 또 유관 현미경적으로 장내 손상의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지는 병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이 병명의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특정 병명들을 모두 배제시키고 더 이상 이런 병명을 고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고치는 병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속에는 이 병명을 규정짓는 특별한 질병 표시 인자가 없는 까닭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극성 장증후군 라고 하는데, 식중독이 발생하면 같은 병원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또 이렇게 또 면역 시스템은 이물질로 해서 여기서 안티 CDT를 또 만들고, 안티 CDT는 항체는 또 이렇게 자가 항체를 만들고, 안티 이렇게 자가 항체들이 빈혈린을 파괴시키고 이렇게 해서 장증후군, 아토피는 자가 면역 질환인가? 아토피는 피부 방어력이 선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요인이 약화되어서 주변의 선천적인 내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강하게 작용하여 일으키는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따라서 후천적인 핵등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1차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 항체는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반론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은 선천적인 내재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들이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세균 감염증이 쇼그렌 증후군과 발생과 관련이 있다. 그래, 스웨덴의 한 연구팀에서 감염증 환자들을 평균 10년 동안에 관찰한 결과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나중에 쇼그렌 증후군을 앓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주로 호흡기계 감염 피부 여러 감염증 쇼그렌 증후군에서 자가 항체를 만들고
여기에서 위장관계 감염은 별로 또 소그런 증후군과 발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는 최근에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 과정에 있어서 미생물 감염이 강력한 자가 항체 형성의 유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미생물 모델성을 투입하지만 또 하나의 연구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생물의 어떤 항체가 부족하면 자가면역 질환의 치유 또 관리법을 한번 봅시다. 성장이 끝난 성인들에서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래서 장내 환경과 장내 미생물청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자신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또 저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장내 환경과 자가 면역 질환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장내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관련이 있다. 우선 장 속에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들이 살고, 그래서 이게 균형이 깨지면은 온갖 급속도로 나타지면서 여기서 뭐 칸디다증, 소화장내 세균이라든가 뭐 시보라든가 장르소라든가 등등 이렇게 일어나서 알레르기라는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의 다른 특성들은 뭘까요? 우리는 모두 자가 면역 질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자가 면역, 비록 아직까지 그런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혹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이 그렇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세포들이 기능을 일시 억제시킨다. 스트레스가 시작되면 다시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회복된다.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가해지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의 발생에 취약해진다. 그러니 만약에 부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되면 면역세포들의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B세포들의 작용이 커진다. 부신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면역세포들 기능 이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되어진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하나는 신경 시스템을 통한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호르몬을 부신해서 만들어진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두 가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직접 방출되는 주된 호르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면역 시스템도 이 두 가지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를 연구하는 분야를 이른바 신경 내분비 면역학이라고 부른다고 말한 바가 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역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역치 수준을 잘 알고 항상 그 스위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면역 수치가 그렇죠. 경감신경, 부경감신경 이런 것들이, 자, 경감신경 흥분에 따른 반응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맥박이 빠르지고 혈압이 증가하고 경감신경, 그리고 기관지가 확대되고 호흡수도 증가하고 소화기관 동공이 확대되고 눈물샘이 자극받고 침샘, 또 방광소증, 부신, 콜티솔 레벨 증가로 인하는 효과, 식욕 증가, 불안감 증가, 우울증 증가,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경련이 일으키고 질환으로 항 류마티드 약물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